프랑스 교육계는 여전히 깊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을 주도했던 프랑스어가 한국어 앞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과는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으며 프랑스 최고 엘리트들은 프랑스어 대신 한글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MIT와 하버드 연구진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에 따르면 한글이 인간의 뇌 구조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한국인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한글의 경이로운 능력과 그 진실을 지금부터 상세히 공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저는 프랑스 교육부 청사에서 언어 정책 자문관으로서 평범하고 다소 지루한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밀리, 아드리앙이 생강 다리에서.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 아드리앙, 불과 14세의 천재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드리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프랑스 전역의 영재 학교에서 동시에 7명의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앙리 카트르 영재학교의 아드리앙 르블랑 IQ 150, 루아르 그랑 고등학교의 소피 마르탱 IQ 160, 에콜 알자스의 쥘든이 IQ 158 등 이들은 모두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수재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모두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는 동일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다른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피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피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물리학 경시대회 1등. 도대체 뭐가 부족했다는 거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드리앙은 6살에 미적분을 풀었고 10살에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모두가 부러워하는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저는 제가 뭔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다행히 생명에는 모두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남긴 메모가 프랑스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암호인 줄 알았으나 동양학과 교수에게 보여주니 한글이라고 하더군요. 프랑스 최고의 영재들이 왜 유서를 한글로 썼다는 말입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사가 건네준 아드리앙의 메모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분명 한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수식과 도형,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드리앙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엄마, 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아드리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프랑스어로 생각할 수 없어요. 제 머릿속의 생각들이 너무 빠르고 복잡해서 프랑스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한글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고 결국 점점 더 외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지만 솔직히 왜 하필 한글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교육부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장폴모로 교육부 장관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프랑스 전역의 IQ 130 이상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학습이 비밀리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괴이실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모임을 만들어 한글로 소통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한글과 수학을 결합한 새로운 표기법까지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은 모두 이 모임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장관에게 아이들이 한글에 끌린 이유를 단순히 금지할 것이 아니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로 장관은 저,
에밀리 르블랑 자문관에게 특별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관련된 만큼 누구보다 절실하게 이 미스터리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드리앙의 방을 뒤져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글로 빼곡히 채워진 노트 수십 권을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드디어 내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문자를 찾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본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와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수학 공식과 한글이 절묘하게 결합된 마치 새로운 차원의 언어 체계를 보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찾을 줄 알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퇴원한 아드리앙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드리앙은 제 옆에 앉아 노트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프랑스어는 너무 선형적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순서대로 나열해야 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걸 프랑스어로 표현하려면 너무 느려요. 그는 한글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동시에 결합하여 음절을 만들며 이는 2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자음 19개와 모음 21개의 조합은 수학적으로 완벽하며 자신은 이것을 이용해 다차원적 사고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14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드리앙은 다른 아이들도 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들끼리는 이것을 네오 한글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시작은 IQ 172의 천재이자 전년도 수학 분야 최연소 논문 발표자인 막심 발랑스였습니다. 막심이 1년 전 한국 수학자의 논문을 읽다가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파고들수록 한글의 구조가 고도의 수학적 사고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드리앙은 컴퓨터를 켜서 레제니트 한글이라는 비밀 포럼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영재들이 모인 그곳에는 소피 마르탱이 올린 한글로 리만 가설을 표현하니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 보인다. 이건 혁명이야라는 글이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쥘드니는 양자 역학 수식을 한글로 재구성했고 엘렌 루소는 12음 음악 이론을 한글 구조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을 시도한 거니? 아드리앙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선생님들께 설명하려 했지만 다들 동양 문화에 빠진 일시적 유행이라고 무시했으며 심지어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동안 전혀 몰랐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그랑제콜 준비반 선생님들은 프랑스 엘리트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한글 노트를 압수하기까지 했고 그때부터 그들은 더 깊이 숨어들고 고립되었습니다. 아드리앙이 보여준 마지막 페이지에는 7명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틀린 게 아니다.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드리앙은 죽으려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충격을 주려고 했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두뇌들이 왜 한글을 선택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육부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청소년 일탈이 아니라 프랑스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 소르본 대학의 인지과학과 미셸 듀랑 교수가 뜻밖의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네오 한글을 분석해 보았는데 이는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라 진짜 혁신적인 사고 도구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듀랑 교수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이용해 복잡한 수학적 개념을 시각화하는 방식에 감탄했으며 아이들이 동서양 사고의 융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지체계를 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프랑스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미 동양 문화에 세뇌된 엘리트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보수적인 교육계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드리앙은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한글이 정말로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킨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라고 말했고, 저는 편견과 이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 체념과 희망이 동시에 담긴 복잡한 감정으로 프랑스어로는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랑도 우정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따뜻한 감정인 정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렌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자살을 시도한 진짜 이유는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저희의 복잡한 사고를 표현할 언어가 없었고 그래서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비로소 제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막심 발랑스 역시 저희는 너무 빨리 생각하고 너무 깊이 느껴요. 일반적인 언어로는 그 속도와 깊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하지만 한글은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어요라고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찾던 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표기 체계가 아니라 자신들의 특별한 지성과 예민한 감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험 후, 저는 천재들이 선택한 언어, 한글이 가진 인지적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IQ가 높은 학생일수록 다차원적 사고를 하며 기존의 선형적 언어로는 한계가 있지만 한글의 조합적 구조는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섬세한 감정 표현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로 교육부 장관은 보고서를 받고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천재들을 잘못된 틀에 가두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새로운 교육 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교육계가 급진적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임을 알았지만 2019년 11월 파리 제5대학에서 전례 없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드리앙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랑제콜 준비반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콜 폴리테크닉과 에콜 노르말 슈페리웨르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작년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인 레미 듀몽은 아드리앙이 개발한 네오 한글 체계를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씨름했던 푸엔카레의 추측을 단 2페이지로 정리하더라고요. 이건 혁명입니다라고 말하며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한국어 교사 한지호 씨를 초빙하고 아드리앙과 그의 친구들이 멘토가 되어 네오 한글을 가르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수업에 모인 학생은 25명, 모두 IQ 130 이상의 프랑스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화여대 언어학 전공 후 파리 제3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한지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아드리앙이 이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확장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클라라 페롱은 첫 수업 후 한글은 마치 레고 블록 같아요. 기본 조각을 조합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라고 감탄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리 물리학을 전공하는 클라라 페롱은 흥분하여 슈레딩거 방정식을 네오 한글로 표현했더니 숨겨진 대칭성을 발견했어요. 이건 노벨상감이에요라고 외쳤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 에콜 폴리테크닉 교수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유명 수학자 자크 아다마르 교수가 직접 수업을 참관하러 왔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그도 아드리앙의 설명을 듣고는 이건 정말 새로운 수학 언어군요. 갈루아가 굴론을 만들었을 때도 이랬을까요? 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 아카데미의 원로 회원 필립 드라 로슈푸코는 텔레비전에 나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프랑스는 데카르트와 파스칼의 나라다. 우리의 찬란한 지적 전통을 동양의 이상한 문자 따위에 팔아넘기는 것은 반역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언론인 르피가로도 엘리트들의 동양 판타지라는 사설을 실었고 르몽드조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멈추지 않고 더욱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프랑스 수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레미 듀몽과 클라라 페롱이 네오 한글을 이용한 위상 수학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청중들은 처음에는 조롱하러 왔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레미가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구조를 3차원 매니폴드에 대응시키면이라고 설명하자 청중들은 술렁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전설적인 수학자 알랭 콘느가 일어나 훌륭합니다. 이것은 부르바키 이후 프랑스 수학계에 나타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라고 말했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글을 배운 프랑스 학생 5명이 모두 금메달을 휩쓴 것입니다. 그것도 역대 최고점으로 말입니다.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학생들은 한글로 사고하니까 문제가 더 명확하게 보여요.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쓴 것 같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교육계는 이 현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총장이 저를 불러 공식적으로 한국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0년 2월, 프랑스는 한글을 둘러싸고 2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프랑스 아카데미 회의장에서 필립 드라 로슈푸코는 주먹을 내리치며 이것은 문화적 항복이다. 400년 전통의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동양 문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루이 14세 이래 최악의 굴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가 명료함, 이성, 계몽주의의 언어인데 이제 와서 한글이 필요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과 같은 보수 정치인들도 프랑스 젊은이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것은 문화 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글 교육 반대 교수 연합이 결성되어 학생들이 일시적 유행에 현혹되고 있다. 한글이 수학적 사고를 돕는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보수 언론 르피가로는 연일 엘리트들의 배신, 그들은 왜 프랑스를 버렸나, 동양 신비주의에 빠진 천재들, 한글, 트로이의 목마인가와 같은 경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교육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장폴 모로 장관도 여론 악화로 인해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배우려는 학생들은 계속 늘어났고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모르면 뒤처진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프랑스 아카데미의 막내 회원이자 저명한 언어학자인 클로드 아제마가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저는 3달 전부터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강당이 발칵 뒤집혔지만 아제마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우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학문적 오만입니다. 그는 프랑스어의 불규칙 동사 변화를 보여주며 한글이 완벽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진 것이 높은 지능의 학생들이 끌리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라 로슈푸코는 우리의 아름다운 불규칙성을 버리고 기계적인 규칙성을 택하자는 건가? 그것이 프랑스 정신인가? 라며 격분했습니다. 논쟁이 격화되던 중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프랑스 청소년 정신건강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글을 배운 영재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45%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소장 마리 클레르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영재들의 자살률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뜻입니다라고 말했고 이 발표는 반대 진영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제 아이가 1년 만에 웃음을 되찾았어요.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엄마, 저 행복해요라고 말했어요. 한글이 제 아이를 구했어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0년 6월 파리 에콜 노르말 슈페리웨르 대강당에서 프랑스 수학계의 거물들이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드리앙 르블랑입니다. 단상에 오른 제 아들은 불과 1년 전 자살을 시도했던 소년이 아닌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드리앙은 네오 한글을 이용한 리만 가설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복소 평면에 대응시켜 리만 제타 함수의 0점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의 초성은 실수부, 중성은 허수부, 종성은 위. 우리는 이걸 한글 렌즈 효과라고 불러요라고 답했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대규모 조사에서인지 심리학자 카트린 바르텔레미 교수는 높은 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기존 언어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반면 한글의 조합적 구조는 이들의 사고 속도와 완벽하게 동기화된다고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는 IQ 150 학생이 복잡한 개념을 프랑스어로 설명하려면 평균 300단어가 필요하지만 네오 한글로는 50개의 조합으로 충분하여 효율성이 6배나 높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오자 프랑스 최고의 그랑제콜인 에콜 폴리테크닉의 총장이 내년부터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교육계에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었고 에콜 상트랄, 에콜 때민, HEC 등 다른 그랑제콜들도 한국어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작년엔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매일 노래를 부르며 학교에 가요. 한글이 제 아이를 구했어요라고 고백했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한글로 철학을 토론하고 시를 쓰며 수학 문제를 푸는 한글 살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롱을 운영하는 막심 발랑스는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있어요. 동양과 서양, 감성과 이성이 만나는 문명이에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드리앙은 학생들이 만든 한글 세대 선언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사고의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언어, 하나의 사고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는 다중 우주적 사고를 하는 첫 번째 세대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인류 진화의 새로운 단계임을 깨달았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파리 과학 아카데미 대강당에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세르주 아로슈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78세의 노학자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배운 후 양자 광학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로슈 교수가 자신이 2012년 노벨상을 받은 연구의 핵심 개념을 네오 한글로 표현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청중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잡했던 양자 얽힘 현상이 놀랍도록 우아하고 간결한 형태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구조는 양자 상태의 중첩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저는 이 발견을 통해 새로운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배우는 것은 마치 평생 흑백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컬러 텔레비전을 본 것 같았다고 비유하며 프랑스의 모든 과학자들이 한글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과학 발전을 위한 필수입니다. CNN, BBC 등 모든 주요 언론이 프랑스 노벨상 수상자,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다루었고 국제 과학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CERN의 소장 파비올라 지아노티는 아로슈 교수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한국어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일주일 후 젊은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와 파리 고등사범학교 수학과 대학원생 루카 벨몽이 네오 한글을 이용해 푸엥카레의 추측에 대한 새로운 증명법을 발견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페렐만의 증명을 네오 한글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보이지 않던 기하학적 구조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아드리앙은 엄마,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고의 운영체제예요. 윈도우에서 맥으로 바꾸면 같은 작업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한글은 인간 사고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직접 주재한 엘리제궁 긴급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아로슈 교수는 각하, 이것은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프랑스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과학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프랑스 하원 특별 청문회 엘리트 교육의 미래가 열렸습니다.
보수파 대표 필립 드라 로슈푸코는 우리는 지금 프랑스 천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라며 효율성이 전부가 아니라 몰리에르, 위고, 사르트르의 언어를 버리는 대가를 물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저 에밀리 르블랑과 아드리앙이 나섰습니다. 저는 1년 반 전 제 아들은 생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언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프랑스가 매년 300명의 영재를 자살로 잃고 있으며 한글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드리앙은 자신이 프랑스인임을 강조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글이 프랑스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확장시키는 도구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정당 의원이 그래서 프랑스 아이들이 모두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냐? 고함을 지르자 아드리앙은 침착하게 우리는 더 나은 프랑스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언어로 사고하는 프랑스인, 동서양을 아우르는 프랑스인 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진보 의원은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40% 상승했다는 통계를 제시했고 보수 의원은 문화적 정체성을 반박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증언자인 LVMH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럭셔리 산업이 세계 1위인 이유가 창의성이지만 지금 그 창의성이 고갈되고 있다며 한글은 새로운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디자이너가 한글을 배운 후 혁신적인 패턴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6시간 동안의 청문회가 끝난 후 모로 장관은 현재 프랑스 상위 10% 학생의 80%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며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아드리앙은 저에게 의원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들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달라, 한글은 우리의 미래다라며 대규모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시위가 일어났고 프랑스는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3월 2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드리앙을 비롯한 한글 학습 학생 대표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엘리제궁 응접실에 모인 7명의 학생들과 대통령은 격식 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통령은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반항했어요. 기존 체제가 답답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라며 학생들과 원탁에 앉았습니다. 아드리앙은 한글이 프랑스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프랑스가 위대했던 이유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융합했기 때문이고 이제는 동양의 지혜를 받아들일 차례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프랑스의 미래가 밝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는 자유의 나라, 배움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며 언어를 선택할 자유를 막는 것은 프랑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프랑스 엘리트 교육 혁신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모든 그랑제콜 입시에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추가하고 둘째, 한불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셋째, 파리의 한불 융합사고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은 프랑스어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눈으로 보면 더 멀리, 더 정확히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언어로 사고하면 더 깊이,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발표 직후 여론은 폭발했지만 젊은 세대는 환호하며 파리 대학가에서 자발적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틀 후 프랑스 의회는 찬성 320표, 반대 280표로 엘리트 교육 혁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드리앙은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라고 말했고 저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으려 했던 아이가 프랑스 교육을 바꾸는 주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9월 새 학기
파리 앙리카트르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실에서 한지우 선생님의 인사로 역사적인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 후 프랑스 수학 올림피아드 창의 10명이 모두 한국어 학습자였고 심사위원장은 한국어로 사고하는 학생들의 문제 접근 방식, 그는 졸업식 후 한불문화과학교류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살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고 싶다며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TED 강연에 초청받아 2개의 언어로 세상을 보면 2배로 살 수 있다는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로는 나는 슬프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로는 서럽다, 서글프다, 애잔하다, 처량하다 등 수십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죠. 제 감정이 처음으로 정확한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연 영상은 3천만 뷰를 기록했고 전 세계에서 딸을 구했다는 등의 감동적인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가 개발한 감정 한글 맵은 복잡한 감정 상태를 한글의 조합 원리로 시각화하여 정신의학계에서 우울증 진단과 치료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아드리앙은 이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은 한 소년이 이제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2025년 봄, 프랑스의 한글 교육이 시작된 지 정확히 6년이 되었습니다. 장폴 모로 전 교육부 장관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프랑스 영재가 5만 명을 넘었고 프랑스인이 받은 국제과학상이 4년간 2배 증가했다고 축사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현 장관은 이제 프랑스의 모든 학교에서 한국어는 영어만큼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 시내에 한글 카페가 200개가 넘게 생겼고 젊은이들은 봉주르, 오늘 기분이 어때? 트레비앙, 하지만 조금 서글퍼와 같이 프랑스어와 한글을 자유자재로 섞어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루브르 현대미술 큐레이터는 한글의 조형성과 프랑스의 미적 감각이 결합된 네오 칼리그래피 운동을 동서양이 만나 탄생한 가장 아름다운 융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를 인지 진화라고 불렀습니다. 파리 뇌과학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 2개의 언어 체계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뇌의 연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IQ뿐만 아니라 EQ, CQ 모든 면에서 이전 세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피아드에서도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제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출제위원장은 프랑스 학생들의 사고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동양적 직관과 서양적 논리가 결합된 그들의 풀이법은 매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스타트업의 3분의 1이 한글 세대가 창업한 것이며 이들이 만든 혁신적 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프랑스 청소년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행복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에세이의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감정을 풍부하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한 소년의 절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프랑스 교육혁명을 넘어 전 세계의 희망이 되었는지 들려드렸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감정을 풍부하게 하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날개입니다. 이 경이로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한국어가 어떻게 인공지능 개발에 혁신을 가져왔는지 그 충격적인 비밀을 분석할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함께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